네, 안녕하세요. 수험생활의 확신을 드리는 감성로스쿨입니다. 이번에는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문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혹은 대립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와 결정론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내용들은 사실 2021년도, 2019년도 언어 이해에도 출제되었고 추리 논증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된 키워드로는요, 신경과학, 감각질, 동일론, 이원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라는 것, 그 다음에 결정론이라는 것, 이 두 개의 이론 자체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대립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행위가 과연 필연이냐 아니면 선택이냐라는 것이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필연과 선택에 대해서 왜 싸울까요? 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트에서는 보통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 같던가요? 그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적 고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우리 인간한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옳지 못한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윤리를 논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되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도 웃긴 일일 수 있잖아요. 또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면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아닐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선한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선함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론은 어떨까요? 결정론적 사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와는 다르게 모든 행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과 도덕성도 모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애초에 인과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찻길이 있고 기차 운전사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차라는 물체는 기찻길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기차는 자유롭지 않은 거냐? 아니요. 하지만 기차 운전사는 분명 그 길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정차, 출발 같은 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정해져 있어도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양립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하나의 예시가 바로 학교 시간표와 나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표라는 것들, 특히 고등학교 이런 데는 이미 정해져 있죠. 뭐 국어, 수학, 체육. 그런데 그 수업 시간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할지 조용히 할지 복습을 하면서 할지 집중을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 결정론은 있어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는 것이 신경과학, 감각질, 동일론, 이원론 이런 키워드들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신경과학을 한번 보죠.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화학적 신호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결국에 너가 하는 그 모든 선택도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 신호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뇌의 결정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결정론이 더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뇌의 신호가 벌써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각질이라는 개념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감각질이 뭡니까? 이 질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바탕질이라는 게 한자의 뜻이거든요. 그럼 감각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유의지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 감각질이라는 건 빨간색을 볼 때의 느낌, 딸기를 먹을 때의 맛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건 결정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감각질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흘러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는 사실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각, 느낌 모두 다 뇌의 활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측면일 수 있겠죠.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 자연 법칙에 구속되어 있다. 하지만 이원론이라는 건 마음과 몸은 다 서로 다른 실체라는 거죠. 나의 마음속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물질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과 더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어떤 철학적 물음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 도덕과 윤리에 대한 적용, 그 다음에 리트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적용까지 짧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배경지식의 공부의 방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우리 프리미엄 컨텐츠의 배경지식 단어로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감성 로스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